농축기업 비상사태라 무서운 일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체입니다. 전체 1111곳의 지역에 있는 농협과 축협의 연체 규모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전체 농축협의 연체 규모는 14조 5,919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왜 엄청나느냐? 2020년 3조 3,976억 원에 비하면 무려 329.5% 늘었습니다. 329.5%면 4.3배가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4.3배. 무려 11조 1,9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연체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농협과 축협의 연체 규모가 이거 제가 봐서는 괜찮지 않답니다. 실제 농축협 연체율 관리 목표치는 보시는 것처럼 2.9%. 그런데 8월 기준으로 지금 4.17%입니다. 이게 여러분 4.17% 정도 수준이면 지금 사실 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면 충격치입니다. 충격치. 진짜 충격치입니다. 일반적으로 0.5%가 넘어서면 연체율 비상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5%가 넘어서면. 그런데 4.17%면 진짜 엄청나죠. 이게 지역 농협이나 축협 111곳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1111곳.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111곳이잖아요. 어떤 곳은 연체율이 많고 어떤 곳은 연체율이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10%가 넘는 농축협의 연체율 1111곳 중에 85곳입니다. 85곳. 굉장히 많죠. 10% 넘는 곳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연체율이 37.61%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 넘는 연체율이 두 곳이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아죠. 왜 안 밝히느냐? 밝히면 그 농협은 망하거든요. 그 축협은 망하거든요. 10% 넘는 곳이 85곳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37.61%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20% 넘는 연체율이 두 곳 있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지금 돈 넣어놓은 사람들은 저는 진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망할 수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축협 대출액이 349조 9,652억 원인데 그중에 14조 5,919억 원 지금 연체라고 하고요. 연체율은 4.17%. 여러분들이 농협이나 축협에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래하는 농협의 부채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실채권 비율로 하자고요. 3%보다 낮은지 확인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요. 자기자본 비율이 BIS 기준입니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이에요. 자기자본 비율이 13%가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내가 거래하는 농협 축협의 어떤 유동성 비율이 100%가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확인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축은행 거래하다가 저축은행 합병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경고음을 안 주셨나고. 제가 저축은행 망할 수 있다는 경고음 한두 번 드렸습니까? 새마을금고 망할 수 있다는 경고음 한두 번 드렸습니까? 진짜 많이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망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망할 거예요.
제가 농축협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협은 반드시 세 가지, 부채 비율이 3% 이하인지, 유동성 비율이 130% 넘는, 원래 100%가 기본인데 저는 130%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자본 비율은 보통 8%에서 12%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13%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10% 연체율이 넘는 농협이나 축협이 85곳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거 터지면 정신없고요. 가장 높은 연체율이 37.61%가 된다고 하니 그 농협은 진짜 힘들 거예요. 게다가 20% 넘는 연체율을 가지고 있는 조합도 2곳이나 된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계속 드리나 하면요. 앞으로 농협의 상황이 축협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역 축협이나 농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연체액을 보세요. 조합원의 연체액을 보면 2024년 8월입니다. 1조 2154억 원이에요. 아니 조합원이 조합원이면 뭐 쉽게 말하면 주주예요. 주주. 주주들의 연체가 1조 2154억 원. 이게 2년 8개월 새에 3.8%. 3.8배죠. 280.2%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3,197억 원이었거든요. 2년 8개월 사이에 280.2% 늘었습니다. 8,957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대출액도 조합원 대출액이 2021년만 하더라도 76조 2,71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8월에 80조 2,676억 원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농협이나 축협의 조합원, 쉽게 말하면 주주인데 이 조합원들이 빚을 많이 졌다는 뜻은 지금 농협 경제, 농업 경제, 또 축산업 경제 이거 여러분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나쁘다는 뜻입니다. 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상 외로 말입니다. 지금 농협이나 축협의 조합원들까지 연체가 많다는 것 진짜 농업경제 축협 경제가 난리가 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PF대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상호금융 등 해놓은 곳 보시죠. 54조 6천억 원이라는 거. 연체금액 부실 규모만 9조 9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전체 부실 규모의 9.7%나 되는 수준이고요. 이게 부실 규모가 9조 9천억이면 상호금융이라는 게 바로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이런 게 여기 다 있다는 거잖아요. 9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일 터집니다 한 것도 이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농협이나 축협, 단위 농협이나 단위 축협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연체액도 많이 늘어나고 게다가 조합원들의 연체액까지 늘어나요. 이 말은 농업도 그렇고요. 축산업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면 PF 대출의 어떤 상황까지 겹치잖아요. 그러면 단위 농협과 단위 축협은 무서운 속도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일 터집니다 한 게 이겁니다. 제2금융권의 위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처럼 저성장이 계속돼 간다면 진짜 무서운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전에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지 않으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내 돈을 뜯길 수도 있다. 그 말씀이고요.
특히 분명한 것은요. 예를 들어 지역농협의 부실채권이 3% 이하인지 유동성 비율이 130% 이상인지 자기자본 비율이 13% 이상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만 넣으십시오. 예금자 보호한도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한도까지만 넣고 더 이상 넣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성장의 위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제2금융권의 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기차게 뭐 정환진이는 너무 부정적이야 그렇게 이야기 아무리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정적이 아니라 저는 비판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실이 지금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산 뭐 제가 할 수 있다면 뭐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보 분석밖에 없잖아요. 그 정보 분석을 지금 제대로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진짜 농협이나 축협 저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을 굉장히 가까이서 봐서 잘 압니다. 지금도 저도 농협중앙에 거래를 하고 있고요. 뭐 지역농협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진짜 내 자산, 내 재산 이것을 보호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행동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부실채권 비율, 유동성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비율까지 확인하시고 하라는 것. 반드시 말씀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